쿠하! 오늘은 희아띠랑이 통학 자취편으로 돌아왔는데요. 방학을 맞이해서 방을 알아보러 다니는 경희대 학우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반 프로 통학러와 지금 1년째 자취 중인 제가 각각 통학과 자취의 비교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통학의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통학의 장점은 일단 밥이 해결이 된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밥을 밖에 나가서 안 사 먹어도 집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부모님이 밥 해주시고 그리고 집안일도 나눠서 해도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돈이 절약이 된다. 저는 물론 서울에서 국제캠까지 다니는데 2시간 10분 편도로 그 정도 걸렸는데 교통비가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적게 나갑니다. 반대로 통학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해요. 저는 통학을 할 때 일단 가장 안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였어요. 굉장히 열정이 있으면 열심히 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열정이 있지도 않고 엄청난 의지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거기서 술도 거의 안 먹고 일찍 와야 되니까 출석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학점도 관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안 좋은 거 더! 아무래도 통학을 다들 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는 4시간 정도면 경희대학교에 할애할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통학을 쭉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과제나 팀플 이런 게 너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절대 시간이 효율적으로 쓰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2학년 1학기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전혀 못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시간대가 우선 안 맞기도 해요. 왜냐면 여기서 최소 수업이 5시에 끝난다 그래도 동네를 가서 알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제 캠퍼스 근처에 막차가 오기 전까지 해야 되는지 또 애물공칠은 같은 경우에는 막차가 10시 반에 끊겨요. 그래서 너무 애매한 그런 선택지에 있어서 18학점을 다 듣는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 때는 알바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취는 시간의 효율이 굉장히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에 수업이면 적어도 6시 반에는 일어나서 씻고 나가야 화장을 안 한다는 조건하에 씻고 나가야 9시에 도착할까 말까 였거든요. 그런데 자취 같은 경우에는 8시에만 일어나도 아주 여유롭게 9시까지 갈 수 있죠. 화장까지 다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시간의 효율적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로움. 저는 통학할 때도 그렇게 크게 막 옥죄이지 않아서 괜찮은데 자취하면 더욱 자유로워요. 통학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족이 있으면은 친구를 데려오기 약간 눈치 보이잖아요. 친구를 데려와서 재우기도 약간 눈치 보이고 근데 자취할 때는 친구를 데려와도 상관없고 친구를 재워도 상관없고 그냥 나의 플레이스죠. 살림을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 자, 이제부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진짜. 저 안 그래도 저는 진짜 벌레를 싫어하는데 벌레가 나와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배수구가 막혀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싱크대가 막혀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약간 이런 게 굉장히 막막했어요. 이불 빨래도 옛날엔 그냥 이불 이렇게 지금은 이불 빨래 어떻게 해야 되지? 과산화탄소도 사야 되고 과산화수소인가? 그것도 사야 되고 세제도 넣어야 되고 이거를 한 번 헹굼 애물 빨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면 끓이는 냄비도 구별을 잘 못해가지고 한번 화재가 날 뻔한 적도 있어요. 자취 초반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자취하는데 생각보다 어렵다. 월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일단은 저희 집만 해도 이번에 저희 집 가스비가 10만 원 이상 나왔고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필수로 들어가는 생활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이나 클렌징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관리비에는 보통 전기세가 포함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저희 집은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월세, 관리비, 가스비, 전기세, 생활비, 생활용품비 최소 6가지니까 굉장히 자취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충당할 그릇이 못 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육체적으로 힘들더라도 저는 통학하는 걸 권장합니다. 여기서 잠깐 앞전 영상에 얘기한 이불 빨래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다이소나 가까운 마트에서 과탄산소다를 구입합니다. 두 번째, 과탄산소다 종이컵 기준 반컵과 뜨거운 물을 이불에 적셔서 30분 정도 이불을 불려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불릴 통이 없어서 세탁기에 넣은 후 불림 코스를 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 그 후 세제를 넣고 이불 빨래 코스 또는 담요 코스를 선택하여 세탁기를 돌려주면 끝! 자취생 이불 빨래 어렵지 않죠? 자취방을 고를 때는 자신의 기준을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거리랑 가격 상한선을 잘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가격 상한선 같은 경우는 내가 자취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돈을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조금 시설이 안 좋더라도 학교에 가까운 데가 좋다 하시는 분들하고 나는 시설이 무조건 좋아야 되고 학교와의 거리는 크게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로 나눠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랑 자취방이랑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시설이 안 깨끗해도 3분이다, 2분이다 이러면은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보고 자취방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자취방을 구경하러 갔을 때 체크해야 될 리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조량이에요. 방의 창문이 얼마나 큰지 아니면 방의 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곰팡이 같은 게 당연히 덜 피겠죠? 일조량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맑은 날씨나 아침 같은 쨍쨍한 날씨에 가면 일조량이 어디든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좀 흐린 날씨나 해가 좀 저문 시점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층수예요. 아래 층수이면 층수일수록 당연히 벌레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1층과 2층은 되도록 스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압이에요. 이건 반대로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압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수도꼭지를 열어서 확인해 보시거나 변기물을 내려서 변기물이 잘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기숙사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숙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보안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기숙사를 가도 좋지만 일단 기숙사 안에서는 취사를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다 사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선택 안 했고요. 그리고 저는 룸메가 있는 게 약간 불편하다 해야 되나? 약간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어서 룸메가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기숙사를 선택 안 하게 됐습니다. 자취방은 저처럼 혼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 이거랑 크게 무서워하지 않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런 분들은 자취하기 좀 힘들겠죠? 그리고 월세나 생활비나 이런 것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자취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취 통학편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2학기에는 경희대에서 만나기로 해요. 쿠바!